자, 우리는 SCC를 이제 찾기 위해서 스패닝 그래프, 스패닝 그래프로 어떤 그래프를 변화시켜 볼 거예요. 스패닝 그래프가 뭐냐라고 하면 앞에서 설명했던 사이클이 제거된 형태입니다. 그럼 사이클이라는 이거는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완성이 되면 사이클이잖아요. 요 엣지가 있으면. 그래서 요 엣지를 없애주는 방법이 바로 스패닝 그래프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찾아서 없앨 것이냐 하면 우리는 트리를 DFS로 탐색을 할 겁니다. 자, 문제 예제는 1번에 앞부분만 조금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자, 1번에서 4번으로 가는 엣지가 있죠. 자, 4번에서 5번으로 가는 엣지가 있습니다. 5번에서 다시 1번으로 가는 엣지도 있고, 자, 6번이 여기 있고, 1번에서 6번이 있고, 이 뒤는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그럼 1번에서 우리는 시작을 한다고 쳐요. 여기가 begin 여기에요. 시작하는 위치가 1번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1번이니까 DFS니까 1번에서 4번으로 가겠죠. 4번에서 5번으로 갑니다. 근데 5번에서 갈 수 있는 길이 1번밖에 없죠. 근데 1번은 이미 방문했어요. 그래서 1번으로 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만들어지죠. 자, 여기에 있는 엣지가 삭제됐어요. 따라서 사이클이 없어집니다. 스패닝 그래프에서는. 자, 그럼 이때 DFS 방식으로 어떤 트리를 서치할 때 두 가지 갈림길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지금 방문한 노드를 먼저 처리할 거냐 아니면 나중에 처리할 거냐라는 문제죠. 그리고 DFS는 리커전으로 가니까 1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4번이 들어가겠죠. 근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스택을 사용할 거고요. 스택에 우리는 나중에 넣는 방식으로 그래프를 탐색할 겁니다. 자, 그러면 예제 입력 1번을 마저 그려보면 6번에서 다시 7번으로 가는 길이 있죠. 그리고 7번에서 2번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여기서 여기로 오는 길도 있고 7번에서 다시 3번으로 가는 길도 있습니다. 3번에서 2번으로 갈 수 있죠. 자, 똑같이 1번에서 시작을 해요. 그럼 DFS 어떤 버텍스 V에서 시작을 하고 스택을 하나 주어지죠. 그러면 루핑을 하죠. 나한테 달려있는 엣지들만큼 루핑을 하고 엣지로부터 우리는 얘는 입력으로 받는 건 from, 엣지에서 나오는 건 to, 갈 곳이 정해지면 DFS로 먼저 방문을 해요. 이 엣지에서 이제 데스티네이션의 버텍스를 가져오는 거죠. 그게 이거예요. 그 다음에 루핑이 다 끝나고 나서 우리는 스택에 V를 저장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 그래프를 서치를 한번 해볼 거예요. 1번에서부터.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1번 처음에 왔어요. 아직 스택이 안 들어왔죠. 근데 4번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4번으로 갈게요. 5번에 가는 길이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었죠? 방문한 데는 방문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비지티드 배열이 하나 필요합니다. 비지티드 배열이 하나 필요하고 자바에서는 디폴트 초기화하면 다 폴스로 돼 있으니까 됐고, 자, 1번 들어왔어요. 다시 해볼게요. 자, 1번에서 시작합니다. 자, 1번이 들어왔어요. 자, 1번 T, 4번이 들어왔죠. 자, 4번 T, 자, 5번이 들어왔어요. 5번 T. 근데 가보려고 했더니 1번이에요. 여기 보니까 T죠. 그러면 더 방문할 곳이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제 1번을 지워주고 여기는 다음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스택에 좀 더 오른쪽에 그리죠. 스택에 우리는 이제서야 5번을 넣게 됩니다. 5번이 더 갈 데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4번은 갈 데가 5번밖에 없으니까 이제 4번 넣어야죠. 자, DFS를 하고 나서 스택에 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1번을 넣으려고 봤더니 이제 다 처리했죠. 다시 6번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자, 6번으로 가보죠. 6번 갔더니 다시 7번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네. 자, 그러면 6번에도 T, 7번에도 T. 그 다음에 다시 7번을 간 다음에 다시 2번에도 가는 길이 있죠. 2번을 봤더니 7번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면 7번은 갔던 데죠. 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때 2번이 들어갑니다. 이때 2번이 들어가요. 자, 그럼 2번 없어졌죠. 근데 7번에서 갈 수 있는 게 2번밖에 없냐? 3번도 있죠. 3번도 들어갑니다. 3번 또 가봤더니 또 7번을 봐요. T네? 그럼 더 갈 데가 없어요. 네. 따라서 이때 3번을 스택에 넣게 돼요. 그 다음에 7번 입장에서도 이제 갈 때 다 가봤죠. 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7번을 넣고 그 다음에 7번 와서 6번 왔더니 6번도 이제 갈 때 다 가봤죠. 그러니까 더 갈 데가 없어요. 그럼 6번이 스택에 들어가고 마지막에 다시 이제 1로 돌아와서 1이 스택에 쌓이는 이런 구조의 스택을 우리는 가지게 돼요. 자, 이렇게 가지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면 만약에 이 스택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찾을지는 모르겠어요, SCC를. 근데 만약에 1번 입장에서 보면 1번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엣지들이. 간 다음에 어떤 형태로 SCC를 찾는다고 하면 항상 1번 밑에 있는 SCC는 1번보다 먼저 찾게 됩니다. 그렇죠? 아니면 1번이 SCC에 포함되거나 둘 중 하나예요. 예, SCC가 없으면 뭐 못 찾고 끝나는 거지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어요. 우리는 리버스 엣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볼게요. 문제 예제 입력에는 자, 왼쪽이 정상 엣지고 오른쪽이 이제 리버스 엣지예요. 이거는 뭐 어디 나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얘기한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방향의 엣지를 그대로 똑같이 한번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1번에서 나와서 5번으로 가는 엣지가 있고 다시 4번으로 가는 엣지가 있어요. 1번으로 가는 엣지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엣지 입력받을 때 그대로 엣지를 거꾸로 리버스 되어 있는 엣지를 그냥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DFS를 방문해서 스패닝 트리를 만든 이 스택이 있고 우리는 리버스로 방문할 수 있는 리버스 엣지도 갖게 됐어요. 자, 그러면 1번을 팝을 하죠. 스택에서 1번을 꺼냈어요. 자, 리버스 엣지로 가봅니다. 그럼 5번을 가죠. 5번에선 4번을 방문할 수 있어요. 자, 4번에선 1번을 방문하죠. 이건 SCC란 뜻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스패닝 트리를 그린 다음에 어떤 버텍스가 있고 어떤 버텍스가 여기 있어요. 예. 스패닝 트리 상에서 밑에 있다는 얘기는 여기서 시작해서 어떻게든 정방향 아니지만 엣지로 가는 방향? 정방향? 리버스인가? 하여튼 저 엣지로 문제에서 준 엣지로 V1에서 V2까지 갈 수 있는 패스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리버스 엣지를 만들었죠. 그럼 반대로 V1에서 리버스 엣지를 시작하면 한다는 얘기는 5번에서 1번으로 오는 길이 있었기 때문에 이 리버스 엣지가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리버스 엣지로 돌아서
방문한 데를 한 번 더 방문했다라는 얘기는 원래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방향으로 방문할 수 있었는데 거꾸로는 이 방향으로도 방문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네들은 1, 4, 5번은 다 SCC라는 얘기죠. 예. 반대로 쭉쭉쭉 내려가서 이제 7번 입장에서 보면 7번을 꺼내요. 그래서 리버스 엣지로 가면 2번으로 가는 길이 생기죠. 반대로 7번 입장에서는 3번으로부터 가요. 자, 7번 밑에 둘 다 2, 3번이 있죠. 이 얘기는 7번에서 시작해서 밑으로 가서 2, 3번으로 가는 패스가 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엣지로 갈지 모르겠지만 근데 리버스 엣지로 또 방문이 가능해. 그렇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SCC라는 겁니다. 예, 설명을 시작할 때 SCC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종류를 얘기를 드렸어요. 이렇게 있는 경우하고 이렇게 아이고 잘못 꺼냈네. 마음이 급해요. 이렇게 이런 형태가 첫 번째 형태고 이게 두 번째 형태죠. 이런 애들 두 개 다 SCC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45는 첫 번째 형태의 SCC고 얘는 두 번째 형태의 SCC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6번도 그냥 6번 혼자 있는 SCC로 고려를 해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SCC를 구했죠. 자, 1번, 4번, 5번 SCC 하나, 그 다음에 7번, 2번, 3번 SCC 하나. 그럼 6번은 좀 이상한데 하실 수 있는데 1번을 통해서 1, 4, 5를 다 처리를 했죠. 그러면 비지티드에 이제 한번 DF 스페인트리 했던 건 다 지우고 다시 다 지우고 스택에서 꺼낼 때 다시 한번 비지티드를 활용해서 방문한 노드는 더 방문하지 않도록 하면 1, 4, 5번 구하고 7, 2, 3을 구한 다음에 6번 혼자 남았어요. 근데 6번을 가려고 해. 6번에서 리버스 엣지로 1번으로 가죠. 갔더니 1번은 이미 방문한 뒤죠. 왜냐하면 스택에서 1번이 제일 위에 있으니까. 그러면 6번 혼자 SCC인 겁니다. 예. 자, 이게 약간 좀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하기도 쉽지 않은데 요약을 해보면 일단 원래 순서대로 방문하는 그 스패닝 트리를 하나 만들고 스패닝 트리에서 이제 사이클이 제거되고 스택으로 그 스패닝 트리를 저장한 다음에 다시 이거를 리버스 엣지로 하나씩 꺼내서 방문을 해보면 우리가 SCC를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문제의 끝은 이게 아니에요. 문제의 끝은 이게 아니고 문제는 소팅을 하는 것도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소팅이 두 가지입니다. 소팅이 하나가 아니고 조금 예쁘게 옮겨 적으면 1, 4, 1, 5, 4번이라고 우린 방문을 하죠. 그리고 7, 2, 3으로 우린 방문을 했어요. 그 다음에 6 하나 있죠. 근데 문제에서는 일단 이 SCC들이 이 SCC 안에서도 소팅을 할 거를 문제에서는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소트를 하면 145번, 그러니까 SCC 안에서 소트. 그래서 154가 145로 바뀌게 되죠. 순서가. 그 다음에 7, 2, 3은 2, 3, 7이 되고 6은 6 혼자 했으니까 6 하나예요. 그리고 문제에서는 다시 이 SCC들 안에 제일 앞에 있는 원소를 기준으로 소팅을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찾은 이번 풀이로서는 첫 번째 SCC와 두 번째 SCC의 순서, 세 번째 SCC 순서가 맞지만 사실은 DFS 스패닝 트리는 어디에서 시작해도 돼요. 따라서 이 순서가 좀 달라져 찾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에 이 원소를 가지고 이 전체에 뭐 배열이면 배열을 소팅해주는 코드도 한 번 더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제 다 나왔어요. 어떤 배열이 있겠고 이 배열이 있다고 치고 가리키는데 얘가 1, 4, 5번인 거죠. 2, 3, 7번인 거고 이제 6이에요. 그러면 여기 마지막에다가 마이너스 1만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크게는 루핑을 한 번 하고
다음에 그 안쪽 루핑에서는 이제 SCC 하나씩을 꺼내고, SCC 원소 하나씩을 꺼내고, 여기서 이제 프린트를 하면 돼요. 예, 프린트 V를 해주고, 마지막에 이 루프를 나왔을 때 우리 마이너스 1하고 뉴라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계속 돌면서 모든 SCC 원소에 대해서 프린트를 하면 이 문제의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코드를 잠깐 한번 볼게요. 자, 이 코드는 처음에 맵, 원래 문제에서 주어진 위치, 그 다음에 리버스 맵이라고 해서 리버스 엣지를 저장하는 거예요. BGC는 얘기했듯이 한번 지나온 배열을 저장하는 거고, 이건 최종적으로 문제의 답을 저장할 거고, 파우치라고 했는데 어레이 리스트죠. 그래서 한 SCC는 요 안에 들어가고, 그 SCC를 전체가 갖고 있는 올 파우치라는 변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입력을 받고, 자, n하고 k.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지? v2라고 돼 있네. 이게 v하고 있네요. 예. 그다음에 맵에는 이제 개수, 버텍스의 개수보다 하나 크게 인덱스하고 번호를 똑같이 쓰기 위해서 이렇게 더하기를 해주죠. 그다음에 리버스 맵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비지티드 방문했느냐. 예, 이건 나중에 문제 최종 결과를 저장할 올 파우치. 엣지 하나를 입력을 받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엣지 하나 입력을 받을 때 리버스 엣지를 똑같이 만들어줍니다. 이거는 나중에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냥 엣지 받을 때 그냥 해주는 게 제일 굳이 추가적인 루핑을 안 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스패닝 트리를 만들고 스택을 채우기 위한 코드가 시작이 되죠. 자, 첫 번째부터 n번까지 비지티드가 풀스일 때만 df SCC 방문을 시작을 합니다. 자, SCC 가볼게요. SCC 찾기 위한 첫 번째 DFS예요. 자, 방문했다고 표시하고 루프 안에 들어와서 방문하지 않은 경우에만, 그리고 엣지가 있는 경우에만 DFS SCC로 리커전으로 방문합니다. 그래서 다 방문하고 나서야 V를 스택에 저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스택을 만들 수 있고, 제일 위에 있는 애는 제일 아래쪽 그 밑에 위쪽 상위에 위치한 스택의 상위에 있는 버텍스는 그 밑에 있는 버텍스들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리버스로 한번 가볼게요. 거꾸로 된 엣지. 그래서 스택에서 하나를 꺼내서 엣지가 방문하지 않을 때, 자, 여기 이제 비지티드 배열 초기화한 거 보시고, 그러면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우리는 SCC 하나를 찾는 거예요. 그럼 파우치라고 하고, 이 파우치 안에 SCC 넣는다고 보죠. 그래서 DFS SCC 리버스 역으로 들어갑니다. DFS 방식으로 비슷해요. 근데 이때 방문했다고 표시하고 파우치 안에 이 버텍스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엣지가 방문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리버스 엣지가 있는 경우에만 방문하게 돼요. 이렇게 방문을 다 하면 한 번 DFS 들어갔다 나올 때 이 파우치에 SCC들을 모두 찾아서 SCC에 해당하는 버텍스는 다 이 파우치 안에 들어있게 돼요. 자, 이렇게 쭉 나오죠. 얼마만큼 하냐면 스택에 들어있는 버텍스의 수만큼 합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스패닝 트리를 그렸기 때문에 만약에 혼자 이렇게 떨어져 있는 애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얘한테는 가는 길이 만약에 없어요. 이렇다고 치면 일제로 스택에 얘는 안 들어있겠죠. 자연스럽게 스패닝 트리를 그리는 과정에서 SC도 배제가 됩니다. 자, 그렇고 그래서 모든 스택의 원소에 대해서 다 방문을 해봐요. 자, 그러면 이제 SCC는 전부 다 올 파우치 안에 들어있겠죠.
자, 이제 소트를 할 순서예요. 자, 파우치에서 하나 꺼내서 파우치를 배열로 만들고, 그러면 저 첫 번째 인덱스 0번에는 여기 1, 5, 4가 1, 5, 4가 들어있겠죠. 그러면 어레이 소트를 해주면 이게 1, 4, 5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7, 2, 3도 2, 3, 7이 되는 거. 요건 뭐 혼자 했으니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소티드 파우치 안에다가 넣고 마이 컴페어레이터를 보면 이거는 배열에서 하나를 꺼내서 첫 번째 원소 기준으로 소트를 해주는 컴페어레이터예요. 이건 랭귀지마다 좀 많이 달라지겠죠. 자, 그럼 이때 이제 다 소트도 끝났고 이제 출력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파우치 길이를 출력해주면 예제입력 1번이면 3번, 그 외에는 뭐 1, 4, 5, 2, 3, 7, 6에 마이너스 빼먹지 말고 출력을 잘 하면 이 문제의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